안녕하세요. 수학유이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볼게요. 자, 9번부터 바로 볼게요. 9번, 10번이 4점 문제 치고는 좀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번, 10번까지는 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은 시그마 문제죠.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나올 때마다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디 부분을 좀 어려워하냐면 이 시그마를 이제 SN이라고 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 결국 시그마도 이게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이니까 사실 SN인 거잖아요. 그래서 SN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 뭐가 SN이 나와 있으면 SN에다가 SN-1을 빼면 딱 n번째 항만 나오잖아요. 좀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거는 SN에서 SN-1를 빼면은 AN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지금 시그마 AN이 SN인 게 아니죠. 시그마 EK-1 AK 분의 1이 SN인 거라서 아까 n번째 항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SN에서 SN-1를 빼니까. 따라서 n번째, 즉 일반항, 이 시그마 안에 있는 게 딱 K가 n번째일 때, 즉 2n-1 AN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SN이라는 게 n제곱 플러스 2n이고 SN-1은 n-1의 제곱 그 다음에 2n-1이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2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AN이 2n-1 2n 플러스 1이라는 거. 항상 SN에서 SN-1를 뺐으면 n이 2 이상이다를 달아줘야 돼요. 알겠죠? 물론 이제 n이 1일 때가 이제 우리가 구한 SN에서 SN-1을 빼서 나온 그 식이랑 다른 경우가 이제 나온 적 없어요. 평가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게 또 혹시나 모르니까 나오면 엄청 많이 틀려요, 진짜로. 그래서 그럼 진짜 A1은 어떻게 구하나요? S1으로 구하는 거죠. 진짜 A1은. 그래서 S1은 여기다가 1 대입한 건 사실 여기 안에다가 1 대입하는 상황이잖아요. K가 1부터 1까지니까 딱 K가 1일 때만 나올 거 아니에요. K가 1이면은 이제 A 1분의 1이고요. 이게 3이겠죠. 실제로 A1은 이제 3인데 어차피 3이 아니라 3분의 1이고 어차피 여기다가도 사실 1을 대입을 해도 똑같이 3분의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SN에서 SN-1을 빼서 구한 이 AN에다가 1을 대입한, 사실은 가짜 A1이죠. 이거랑 진짜 A1, 우리가 S1으로 구한 A1이랑 같다는 거. 같아서 그냥 n이 1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푼 거지 사실 여기 신경 안 쓰고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무튼 AN을 구했죠? 그럼 시그마를 구할 수 있죠. 자, 이 유형은 이제 시그마에서도 그 소거형이잖아, 소거형. 그래서 부분 분수로 찢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바로 해볼게요. 2분의 1에 2n-1 다음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자, 이제 한 칸씩 바로 사라지는 거 알겠죠? 따라서 n이 제일 작을 때는 제일 작은 거에 대입을 해주면 1분의 1이 나오겠고요. n이 제일 클 때는 역시 분모가 제일 클 때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1분의 1이 나오겠죠? 자, 2분의 1은 원래 있었어요.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에다가 21분의 20을 곱하는 거라서 21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좀 두 가지 정도만 더 첨언을 하면 이제 나름 그래도 평가원 모의고사니까.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식으로 SN이 그 2차식으로 정의된 꼴. 사실 이거는 많이 익숙한 상황이잖아요. 등차 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에서 이제 SN에서 AN을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SN에서 SN-1을 빼는 건데, 이거 좀 계산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죠. 뭐 살짝 미분 뭐 이렇게 유명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 2차식을 미분을 해요. n에 대해서. 그러면 2n 플러스 2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2차항 계수를 빼주자. 마이너스 1. 그래서 미분만 하면 안 되고 2차항 계수도 같이 빼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바로 하면 이제 2n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쌤이 계산할 때 이거를 다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n-1일 때를 다 전개를 하고 또다시 n일 때에서 뺀다는 자체가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복잡해서 바로 이제 이 미분해서 2차항 계수를 빼준다는 걸 이용을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두 번째, 이건 아까 말했던 대로 평가원에 나온 적 없는 건데, 아까 이제 했던 SN에서 SN-를 빼면 이제 AN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AN이라는 게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위에 식에다가 1은 대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n이 2 이상이라는 것 자체가 1은 해주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n이 1일 때, 즉 A1은 어떻게 구하냐? A1은 S1으로 구한다고 했죠? 이렇게. 이제 원래 다 나눠서 해야 되는 건데, 나눠서 하지 않고도 한 번에 바로 SN-SN-1이 AN이고, 이게 바로 이제 1일 때부터 성립한다는 걸 알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의 목적은 n이 1일 때도 이 식이 성립하냐가 이제 이슈인 거잖아요. 대입을 하세요. n에 1을 대입을 하면 S1-S0, 뭐 S0이라 합시다. A1인데 당연히 S1이랑 A1은 똑같은 거니까 S0가 0이면 이게 n이 1일 때부터 바로 성립한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식 n제곱 플러스 2n에다가 0을 대입한, 그게 S0일 거 아니에요? S0가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은 굳이 n이 2 이상이란 걸 쓰지 않아도 알아서 n이 2 이상 때 성립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거의 처음 배웠을 때 좀 궁금했던 부분이잖아 사실 이런 게. 어떨 때는 n이 1일 때도 성립하고 또 어떨 때는 안 된다. 그게 이 경계가 이거예요. S0가 0이면은 n이 1일 때도 한꺼번에 성립했던 거고, S0가 0이 아니면 A1은 막 따로 보고 했었잖아요. 그런 문제. 근데 아직까지 평가원에 나온 적은 없어가지고 그 말은 즉슨 항상 S0가 0일 때인 것만 나왔다는 말이겠죠. 좀 넘어갑시다 이 정도로. 10번. 10번은 뭐 정적분인 거죠? 정적분. 되게 뭐 말이 긴데 결국엔 사실 이거잖아요. A 넓이에서 B 넓이를 뺀 게 3이다. 그러니까 이게 A 넓이에서 B 넓이를 뺐다는 것 자체가 양수인 거는 그대로, 그 다음에 F에서 음수인 거는 넓이를 뺐다는 것 자체가 이 정적분 정의잖아요 이게. 그렇죠? 원래 정적분이라는 게 양수인 부분은 넓이가 그대로, 음수인 부분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정적분이니까, 따라서 이 친구는 정적분 I 0부터 3까지 fx 정적분의 정의랑 같구나. 이렇게. 이게 좀 포인트지 않았나. 물론 뭐 따로따로 해도 되긴 되는데, 뭐 되긴 되죠. 이게 2니까. 사실 이런 걸 안 주면은 사실 뭐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지수로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좀 어려워지니까. 자, 이렇게 뭐 계산해야겠죠? 자, fx가 kx x-2 x-3이에요. 계산 약간 있죠? 그래서 다 전개를 한 다음에 계산 적분을 해야겠죠? 뭐 좀 전개는 바로 해볼게요. 5x제곱. 자, 그래서 이거는 k로 묶어내고 4분의 1 x 4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빼주면 4분의 81 마이너스 45 27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이제 3이다. 3이 나오는 K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18이에요. 따라서 4분의 18, 그러니까 18을 4분의로 고치면 72잖아요. 그래서 81에서 72를 빼면은 마이너스 9겠죠? 이렇게 3이다. 그러니까 플러스 9겠죠? 그래서 K는 이제 3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 첫 번째는 정적분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 사실 저는 정적분으로 풀진 않았어요. 이 문제를 보고 그 3차 함수 넓이 공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평가원에도 나오긴 했죠. 3차 함수 넓이 공식이. 근데 이게 접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좀 익숙하지 않긴 해요.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유용하지 않을까. 특히 나왔으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자, 0부터 2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2차 함수 넓이 공식이랑 유사해요. 뭐 생긴 모양도 그렇고 사실 2차 함수처럼 생겼잖아요. 뭐 접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2차 함수 공식을 씁니다. 6분의 K겠죠? 최고차항이 K니까. 그리고 2-0의 세제곱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2차 함수는 아니잖아요. 3차 함수니까 좀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적분 구간의 중점이랑 그 나머지 근 있죠, 근. 이게 지금 3이죠? 나머지 근까지의 거리를 곱해줘요. 1부터 3까지니까 2겠죠, 거리가. 그래서 2를 곱해주자. 그럼 이 친구는 이제 6분의 16이니까 3분의 8K고요. 자, 똑같이 이거 B도 계산할 수 있어요. 2부터 3까지니까 6분의 K에다가 3-2의 세제곱을 한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이 구간의 중점 2분의 3이겠죠? 2분의 3부터 나머지 근까지 이렇게. 따라서 이 거리는 이제 2분의 5구나? 2분의 5겠죠? 거리가 2분의 5. 그래서 2차 함수 넓이 공식에다가 이제 이 보정을 좀 해줘요. 실제로 3차 함수니까 2분의 5를 곱해주자. 계산을 하면은 이제 12분의 5K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8분의 3K에서 12분의 5K를 빼면은 12분의 27인가요? 이렇게? 따라서 4분의 9K가 되는데, 이거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죠? 4분의 9K가 3일 때가 K가 3분의 4였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더 빠르죠, 사실. 3차 함수 적분 계산 자체도 좀 복잡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일반화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여러 버전이 있어요. 12분의로 외울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더 편하지 않나. 자, 3차 함수 뭐 알파, 베타, 이제 감마라고 하면, 뭐 여기 넓이를 구하려면 S는 6분의 최고차항 개수, 뭐 A라 할게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한 다음에 여기 중점, 즉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랑 여기 감마까지 거리를 보는 거예요. 곱해주자. 감마에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거리를 곱해주자. 이렇게 하면 넓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1번. 함수의 극한이 이제 도형으로 나왔는데요. 좀 평가원에서 나온 거 사실 작년도 나왔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내려놔봐요. 원래 좀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함수의 극한이죠. 근데 뭐 항상 그렇지만 사실 극한 자체의 계산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결국에는 PQ를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PQ를 이제 뭔가 T로 좀 표현을 할 수 있냐, 그게 핵심이죠. 뭐 다 바로 이제 상수로 나온다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뭐 열심히 해야죠. P가 지금 P는 좌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Y는 X 제곱이랑, 그러니까
위에 점인데 그 직선 y는 etx-1까지 거리가 최소. 뭐 점직선 사이 거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 뭐 고1, 2 아니니까. 자, 이 친구랑 이거랑 거리가 최소이려면 언제냐면 이 직선이 점점 다가와서 딱 접할 때예요. 이렇게. 그 말은 기울기가 ET인 직선이랑 접할 때가 최소라는 말이죠. 그래서 F'T가 F' 여기를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F'알파가 ET가 나올 때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문제 유형 중에서 기울기가 주어진 유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fx랑 당연히 x제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알파가 ET인 거니까 알파가 t겠네요. 따라서 p는 x가 t일 때 거리가 최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스텝. OP랑 직선이랑 다시 만나는 점이 Q예요. 따라서 OP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P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OP는 T분의 T제곱, 즉 T죠, T? TX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랑 뭐가 만난다? Y는 ETX-1이 만나는 점이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X가 T분의 1이 되겠죠? Y 값은 1이고요. 따라서 Q는 T분의 1, 1이다 이렇게. 그럼 뭐 끝났죠. 두 점이 다 나왔으니까 PQ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PQ의 길이는 T-T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루트 씌워줘야 돼요. 자, 이제 PQ를 구했으니까 계산을 해봅시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뭐 11번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자, 루트 T-T분의 1 분모가 이제 1-T라서 뭐 이미 T가 1로 가는 상황에서 알겠지만 뭐 0분의 0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T-1 즉 0인자를 0으로 가는 인수를 이제 좀 약분이 될 수 있게끔 분모를 좀 정리를 해줘야겠죠. 이제 정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T-T분의 1에서 T분의 1을 묶어버리면, 그러니까 T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할까요? 바로 T제곱분의 1을 밖으로 꺼내면 이거는 T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돼요. 뭐 그러겠죠? 그래서 좀 공통 인수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루트 안에서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공통 인수니까 루트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절대값을 씌우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t가 1 마이너스로 가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이제 음수겠죠? 따라서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냥 1 마이너스 t 제곱이라고 할까요? 1마 t 제곱 이렇게. 자, 0분의 0꼴의 핵심은 0끼리 약분된다는 말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0으로 가지 않는 거는 바로 상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뒤에 루트 보이죠? 루트. 이 루트는 이미 0으로 가는 인수가 앞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빈 껍데기가 됐어요. 왜냐면 t가 1로 가면 이거는 그냥 t를 1로 보내면 루트 2잖아요. 그래서 이건 바로 그냥 루트 2로 계산을 할 수 있지 않나, 약분이 될 거고요. 1 플러스 t인데 더 이상 0으로 안 가죠? 이 친구도 2로 가지 않나 해서 2루트 2가 답입니다. 뭐 조금 계산이 복잡했을 것 같긴 한데 차분하게 뭐 PQ 구하고 계산해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답은 3번입니다. 12번 12번부터 조금 많이 어려워져요. 근데 보통 11번부터도 어려운데, 자 12번 일단 등차 수열 문제인데, 특히나 이제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원소를 막 5개씩 주면서 겹치는 게 3개인 걸 찾아라 이런 문제는 사실 이제 수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풀이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케이스를 막 딱딱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문제는 이제
쌤은 이제 퍼즐이라 불러요. 퍼즐. 등차수열 퍼즐 문제라고 하는데, 뭐 요즘 되게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퍼즐 문제. 그러니까 약간 수도쿠 같은 거 풀어본 학생들은 바로 이해할 것 같은데, 이게 그 수도쿠라는 게 일일이 사실 케이스를 나눌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약간 과탐 같은 거 공부하는 학생은 바로 이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1일 때를 빠르게 해보고 안 되면 예를 들어 뭐 모순이 생기겠죠. 그럼 바로 거르고 A가 2일 때 해보고. 근데 이거를 다 케이스 나눠서 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왜냐면 또 A가 2일일 때 안에서도 케이스가 또 나와 이게. 그래서 케이스 안에 케이스가 또 나오다 보니까 이거 일일이 하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약간 15번 문제 같은 거 생각해보면 되겠죠. 수열 추론하는 문제 같은 거. 사실 이런 문제는 보통 신유형이 많다 보니까 딱 대비하기가 좀 힘들고요. 뭐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사고하는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면 좀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일단 해봅시다. 첫째 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AN의 공차를 사라고 하면은 적어도 집합 A 이거는 뭐 다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첫째 항은 뭐 마4 마이너스 T겠고, 마4 그 다음에 마4 플러스 T 이렇게 쭉쭉 나오겠죠? 마4 플러스 3D까지. 자, 두 번째. B에는 이렇게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를 더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이에요. 근데 1차식끼리 더해도 여전히 등차수열이라서 약간 B에는 등차수열이구나를 미리 알고 가면 좀 더 구할 자신감이 생기겠죠. 똑같이 하면 돼요. 자, B1은 다 적지 않고 바로바로 할게요. A1 플러스 A2라서 우리 이미 다 A1 플러스 A1이랑 A2를 다 구해놨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T 이렇게. 자, B2는 A2랑 A3를 더한 거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거겠죠. 그래서 마8 플러스 D.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 AN의 공차가 D였다면 이제 공차는 2D겠죠. 두 개를 더했으니까. 실제로 2D를 더해야 다음 항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B3는 세 번째랑 네 번째를 더해도 되고, 이제부터는 그냥 공차가 2D니까 그냥 마8 플러스 3D라고 해도 되고, 계속 나오겠죠? 마8 플러스 5D. 마지막 마이너스 8 플러스 7D 이렇게 항 5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겹치는 게 3개래요. 조금 어렵죠. 겹치는 게 3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뭐 일일이 다 이렇게 해볼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어디에 겹친다더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을 해보는 게 좋아요. 자, 아까 말했던 대로 AN은 공차가 D고요, B에는 공차가 2D예요. 그 말은 B에는 AN의 이 항을 2칸씩 건너뛴다는 말이라서, 예를 들어 첫 번째가 이 BN에 포함된 어떤 원소라고 가정을 한다면 2칸 건너뛰는, 즉 플러스 2D를 한 이 세 번째 항도 무조건 B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돼요. 겹치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즉 D를 한 번만 더하면 안 겹치고 두 번 더하면 겹친다. 뭐 D가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1, 3, 5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가 겹쳐야만 딱 3개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예를 들어 뭐 두 번째가 겹친다고 하자. 그러면 네 번째가 겹칠 거고 여섯 번째는 없기 때문에 많아야 2개밖에 안 나오겠죠. 따라 3개가 나오려면 무조건 1, 3, 5번째가 겹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역시나 이 1, 3, 5번째가 B에서는 바로 이어져 있는 항이 되겠죠. 이미 공차가 원래 2D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3개거나, 이 지금 빨간색이, 아니면 이렇게 3개거나 이렇게 3개거나 이어져 있는 3개가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케이스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A1, 즉 마4 마-D가 1, 2, 세 번째랑 같을 때니까 이게 마8 마-D랑 같을 때, 자, 이 친구는 D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만족하는 그 A1, 즉 D값이 없어요. 불가능하죠. 이거 모순이고요. 두 번째는 이 첫 번째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는 고정이에요. 이건 고정이고 B에서 어디 3개를 가져올지가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마4 마-D가
이제 마팔 플러스 D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D가 이제 2가 되겠죠. 세 번째, 역시나 마 4, 마 D는 고정이고 이제 이 세 번째 마8 플러스 3D 이거는 D가 1이겠죠. 따라서 D가 두 개 나오기 때문에 모든 A20의 값의 합을 물어본 거고, A20은 뭐 A2 플러스 18D니까 마 4 플러스 18D를 구하라는 거죠. 이거를 구하자. 공차각과 이면은 A20은 마 4 플러스 18D니까 32고요. D가 1이면 14겠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46이다. 이렇게. 답은 5번입니다. 13번. 13번 문제. 상당히 특이한 스타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이렇게 연립에서 푸는 문제는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은데, 평가원에서 좀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신유형이다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뭐랄까 잘 안 내던 유형도 내고 좀 옛날 스타일 같은데, 순특강에 참고로 비슷한 문제 있습니다. 연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풀어봅시다. 조건이 엄청 많아요. 조건 정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BC가 2, 3, CD가 2. 그리고 여기 그 코사인 값을 줬고요. 그 다음에 AC를 이제 1대2로 내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1대2로 내분을 하는데, 이게 각각의 지금 지름이에요. 여기 지름으로 한다고 이렇게 그 멘트가 나와 있고요. K, 2K라고 하면은 이 작은 원의 지름이 K니까 반지름은 2분의 K겠죠. 아무튼 반지름의 비율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1, P2랑 여기랑 여기도 이제 길이 비율을 주죠. 3대 5 루트 2다. 자, 당연히 P1, P2로 물어봤으면 P1, P2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겠죠, 이렇게. 여기 삼각형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써줘야 된다. 지금 P1이 나와 있고, 우리 지금 외접원이 사실 이게 A, P1, P2의 외접원인 거니까 외접원에 지름이 나와 있다 보니까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인 법칙을. 따라서 여기 각은 모르지만 여기 각은 되게 대놓고도 나와 있기도 하니까 사인 법칙을 사용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P1, P2는 뭐 바로 할게요. 이제 지름에다가 사인 A를 곱하는 거죠. 여기 A라고 하면, 그 다음에 Q1, Q2는 지름 2K에다가 사인 C, 마주보고 있는 각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건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었으니까 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 2고요. 계산을 해보면 3분의 4 루트 2 K이지 않냐. 근데 이제 문제에서 P1, P2 대 Q1, Q2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식을 세워보면 K 사인 A 대 3분의 4 루트 2K의 P가 나와 있어가지고, 어차피 K는 같이 있으니까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인 A를 좀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5 루트 2 사인 A는 4 루트 2라서 좀 이쁘게 나와요. 사인 A가 5분의 4였구나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스텝인 거고, 자, 지금 안 쓴 조건들 좀 있어요. 뭐냐면 이게 3이랑 2인 것도 안 썼고,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라는 것도 안 썼어요. 이제 이건 좀 지울게요. 단물 빠진 건 지우면 되는 거고, ABD를 다시 잡아줘야 될 것 같죠? ABD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큰 사각형이 이렇게 두 개로 양분되죠? 당연히 여기도 여기 3이랑 2라는 걸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좀 항상 발문을 보는 게 좋아요. 발문이 AB 더하기 AD거든요. 그게 딱 여기랑 여기에요. 좀 미지수로 잡아두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X랑 Y 미지수 두 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두 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첫 번째, 삼각형 넓이가 2라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2분의 1 X 곱하기 Y 사인 A
sin a가 2라는 거니까 계산을 해주면 아까 sin a가 5분의 4였잖아요. 이거는 5분의 2 xy가 2라는 거라서 xy가 5라는 거를 얻습니다. 자, 조건 첫 번째예요. 하나 뽑아냈어요. 하나가 더 나와야 돼요. 두 번째. 근데 이제 뭐 숨특강을 풀어봤거나 이런 좀 유사한 문제를 풀어봤으면 바로 눈치를 챌 것 같은데 좀 이래서 문제 풀이가 중요해요. 자, 지금 곱이랑 합을 물어보는 상황에서 나머지 조건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아니 물론 뭐 x랑 y를 하나하나 다 구할 수도 있죠. 그건 사실 뭐 문제 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건데 제곱의 합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뭐 이런 생각 했어요. 아, 제곱의 합을 주지 않을까. 이 삼각함수 도형에서 제곱의 합을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죠? 제곱의 합 이런 게 나오는 방법이 코사인 법칙이죠. 아,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지 않을까. 아까 사인 법칙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좀 더 잘 보이지 않았을까. 워낙 문제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발상 같은 게 이게 하나라도 막히면 이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뭐가 필요할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 파란색에다가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말이겠죠. 근데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생각해보니까 여기 코사인 값은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코사인 A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뭐 5분의 3이라고 하면 안 되고 둔각이니까 음수라고 해야 돼요. 여기 길이를 모른단 말이죠. BD. 아, 근데 BD는 여기 아래 빨강이 삼각형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BD를 구할 수가 있구나. BD의 제곱은 자, 아래 빨간색에서 9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6 코사인 세타인데 이거 아까 마 3분의 1이었죠. 그래서 13 플러스 4라서 BD의 제곱이 17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BD의 제곱이 17이라는 걸 알면은 다시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BD의 제곱을 물론 이제 이거는 17이죠. 파란색에서 이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에다가 코사인 a 코사인 a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어가지고 이걸 좀 풀어주면 17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xy 아까 5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6이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1이라는 걸 얻죠. 예상한 대로죠. 아, 제곱의 합이 나와 있구나. 따라서 우리는 x 플러스 y를 구하는 거라서 제곱의 합에다가 2xy를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나오겠죠. 그래서 11에다가 10을 더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라서 답은 21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14번 14번은 그 위치랑 속도 문제. 좀 요즘 들어서 계속 이 문제 좀 어렵게 내요. 여기를 자, 일단 지금 문제가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출발한 후에서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꿔야 된다. 한 번만. 방향을 한 번만 바꾸려면 운동 방향이란 말은 속도의 부호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속도가 이거니까 이 속도 함수의 부호가 한 번만 바뀌어야 된다.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막 이런 식으로 막 여러 번 바뀌어요. 되게 지금 VT가 0이 되는 후보가 T가 1이랑 A랑 2A인데 이렇게 세 번 바뀌면 안 돼요. 딱 한 번만 바뀌어야 돼서 아, 같은 게 존재하겠구나. 같으면 중근이라서 이제 그 점에서는 부호가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세 개인데 두 개가 같아지면 하나만 남으니까 그 하나에서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나눌 수 있겠죠. A가 1일 수도 있고 둘이 같으면 A가 1이죠. 이렇게 같으면 A가 2분의 1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같으면 A가 0일 수도 있고 케이스가 세 가지로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가 0부터 2까지에서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이죠. 그래서 정적분으로 갈 수도 있고 정적분. 그러니까 정적분이라는 건 이제 도함수의 정적분을 말하는 거예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VTDT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이게 이제 그 변화량이라는 게 이제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뺀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의 차이로 간다고 하면 이제 x2에서 위치에서 0에서 위치를 빼도 되고, 뭐 원리는 똑같아요. 편하게 가면 되는데 글쎄요. 이제 보통 VT가 나와 있으니까 뭐 정적분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들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정적분을 봐야 되니까 좀 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해볼게요. 자, 일단 VT를 다 각각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T가 1이면 T-1의 제곱 T-2가 되는 거고요. 자, A가 2분의 1이면 자, VT가 아까 그래서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T-2분의 1 T-1의 제곱이고요. 마지막으로 A가 0이면 좀 따로 뺄게요. A가 0이면 VT는 마이너스 T의 제곱 그 다음에 T의 세제곱이구나. T의 세제곱 T-1이 되겠죠. 이렇게 이 친구들 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려볼게요. 자, 이제 이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 2. 자, 여기는 이제 1에서 접하는 거라서 이렇게 2분의 1, 2 이렇게 2까지를 보는 거니 2까지는 좀 그림이 좋아요. 이거는 3중근이거든요. 0에서. 그래서 이렇게 1, 2. 자,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 0에서 2까지의 정적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적분을 이렇게 보는 건데 어디가 최대가 될지를 찾는 거예요. 선지가 다 양수죠. 참고로 변화량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음수인 건 답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이거는 정적분이 양수겠지만 좀 이런 거는 좀 물론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보통 이게 좀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정적분이 이제 작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좀 이건 음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음수이지 않을까? 음수. 아래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너무 누가 봐도 여기에 엄청 많이 내려가요. 4차함수라서. 그래서 이것도 좀 음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면 사실 이거를 먼저 해보는 게 무조건 맞지 않나. 왜냐면 뭐 시간이 이게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가장 좀 확률상 높은 거를 먼저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답이 나올 걸 먼저 봐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때가 뭔가 좀 답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때 0부터 2까지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4차함수 적분해야 돼요. 4차함수 적분으로 하는 건 사실 잘 나온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 넓이 공식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좀 어려워서 이따 소개해 볼 건데 정적분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저도 솔직히 좀 그게 가물가물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끝나고 좀 찾아봤거든요, 넓이 공식을. 그래서 문제 풀 때는 그냥 정적분으로 갔어가지고. 자, 전개를 싹 다 한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두 개 먼저 곱했어요. 이거랑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거를 전개를 해야 되지 않겠냐. 마이너스 빼내고 이렇게 나오죠. 정적분을 해야 돼요. 정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5분의 1 t의 5제곱 이렇게. 그나마 0부터인 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2를 대입을 해주면 자, 마이너스 5분의 32 마이너스 16 플러스 3분의 8
즉 40 마이너스 4 계산을 해주면 15분의 4가 나와요. 그냥 선생님 바로 했어요. 그냥 바로 했는데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이게 선제 있잖아요. 이게 15분의 4가 이걸 답으로 고르면 되는 거고, 솔직히 뭐 저는 2분의 1일 때랑 0일 때를 다 해보진 않았어요. 시험장에서 끝나고 해봤는데 음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거 굳이 넓이 공식으로 간다면 이거 좀 어려운데, 자, 일단 넓이 공식을 두 개를 알아야 돼요. 두 개를. 첫 번째는 사실 이게 바로는 없어요. 넓이 공식이 이렇게 둘 다 접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라서, 자, 접하는 건데, 이게 또 4차 함수 비율관계도 알아야 돼요. 좀 어려운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하면 1대 루트 2란 말이에요. 이렇게 1대 루트 2. 따라서 이게 실제 길이가 1이니까 여기는 이제 루트 2분의 1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좌우 대칭이니까요. 루트 2분의 1이겠죠. 따라서 여기 팔행의 넓이는, 자, S는, 자, 30분의 뭐 5 곱하기 6이라서 그런 거예요. 30분의 길이는 뭐 루트 2분의 2겠죠. 루트 2분의 2인데 뭐 4차 함수 넓이니까 2루트 2 루트 2분의 2 두 개니까 4차 함수 넓이니까 5제곱이에요. 원래 플러스 1제곱이라서 5제곱. 그래서 이거는 30분의 루트 2의 5제곱이라서 4루트 2. 그래서 이거는 15분의 2루트인데, 자,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의 넓이 B가 루트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면은 여기 빨강이 있지. 한쪽만 말하는 거, 한쪽만. 여기 한쪽의 넓이는 1이에요, 1. 따라서 여기 넓이, S'의 넓이는 아까 그 15분의 2 루트 2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한 거다. 따라서 15분의 2고요. 지금 양쪽으로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하면은 15분의 4 이렇게. 바로 나오긴 하는 건데, 솔직히 저도 이게 30분의 1 이게 좀 기억이 잘 안 났어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뭐 몰라서 좋을 거 없고 알아서 나쁠 거 없으니까 뭐 각자 취사 선택해서 뭐 진짜 좋다고 생각하면 얻어가면 되는 거고, 너무 좀 과하다 싶으면 뭐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계산 다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이제 혹시나 좀 이런 생각을 할까봐, 아니 그러면 뭐 결국엔 다 비교해봐야 논리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할까봐 수식으로 다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진짜 세 개를 다 적분을 일일이 하지 말고, 그냥 그럴 거면 그냥 A에 대해서 그 일반화 시켜서 적분을 한 다음에 A가 0, 1, 2분의 1일 때를 비교해보는 게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VT를 다 전개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A가 뭐 1 이렇게 대입 안 하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막 3AT 플러스 2A 제곱이거든요. 이거를 다 곱해요. (3a) 제곱 마이너스 1 3a 마이너스 1t 세제곱, 그 다음에 t는 2a 플러스 2a 제곱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at 이 아니라 2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t 이렇게. 이 친구를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는 거죠. VT dt. 자, 부정 적분을 합니다. 5분의 1. 자, 이렇게요. 0부터 2까지죠. 자, 이제
2를 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2를 대입하면 5분의 32 그 다음에 4를 곱하니까 12a 마 4 3분의 8 3a 플러스 2a 제곱 4a 제곱 2차 항부터 좀 정리를 해주면 3분의 16이거든요 4a를 빼니까 4a 제곱을 빼니까 3분의 4a 제곱 그 다음에 12a랑 8a 플러스 20인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 어쩌고 이렇게 네, 그 상수항을 다 안 보는 이유는 이제 나오는데 사실 이게 a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 될지를 찾는 거니까 사실 그 축이랑 얼마나 가까이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안 한 거예요. 자, 마 3분의 4로 묶어주면 이거는 a로 묶어주면 15인가요? 너무 큰데 잠깐 여기가 마이너스죠? 아니, 좀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죠? 지금 t제곱이랑 마 3at 곱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너무 크게 나왔어요. 이렇게 크게 안 나오고 아까 다시 돌아가면 이게 지금 12a에서 마 8a 하는 거니까 4a죠 4a 그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a 제곱으로 묶어주면 마 3a 랑 어쩌고 이렇게 어쩌고 따라서 이거는 이제 2차 함수 꼴인데 2분의 3일 때 그 축이잖아요. 따라서 2분의 3에서 최대한 가까운 a일 때가 답이라서 당연히 지금 0이랑 뭐 1이랑 2분의 1이랑 0일 때는 가장 가까운 거는 이제 1인 거잖아요. 그래서 a가 1일 때가 최대값이라는 거 명백하게 보일 수 있죠. 이렇게 해도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수열의 기납적 출원 문제죠.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게 좀 약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발상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일일이 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좀 구조를 파악하면 좋긴 하겠죠. 자, 해봅시다. A6까지는 해야 돼요. 이제 보통 평가원 기출이 한 6번째, 7번째까지는 좀 일일이 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줘가지고 뭐 그 이상이라면 뭐 어떤 규칙을 찾아야겠지만 진짜 일일이 하면 됩니다. 자, A1이 K고 다시 출발할 건데 자, 봅시다. AN이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 달라져요. 좀 이런 기본 구조를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음수면 이제 2n을 더하고요. 양수면 2n을 빼요. 좀 그럴듯하죠? 음수면 작으니까 올려줘야 되는 거고 양수면 크니까 이제 내려주는 상황인 거죠. 계속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자, 좀 바로바로 해봅시다. A1이 양수면 지금 자연수가 양수예요. 양수면 그 전항 K에다가 EN이라는 거는 우리는 AN 플러스 1번째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전항의 번호의 2배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약간 문장으로 기억해주면 좋아요. 1의 2배를 뺀다. 그리고 다시 K도 빼래요. K도. 따라서 마이너스 2고요. 계속 부호가 딱 하나로 고정돼가지고 마이너스 2는 음수니까 음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전거에다가 전항의 번호의 2배를 더하자. 다시 K를 빼자. 따라서 2-K. 이제는 나눠지죠? 왜냐면 2-K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니까 K가 1이면 양수고 K가 이제 3 이상이면 뭐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줘야겠죠. 2-K가 음수일 때랑 2-K가 양수일 때
참고로 0은 안 하나요. 그러니까 실수를 진짜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저도 처음 풀 때 실수했는데 이게 0이라는 게 나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느 하나의 항이 0이 되는 순간 이 곱한 게 음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0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 0에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0인 거는 답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굳이 k가 2일 때는 볼 필요가 없다. 왜? 0이 나오면 4개의 곱이 음수가 안 되니까 보지 말자. 자, k가 2보다 작다는 거는 k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부등식 이렇게 막 케이스 나누지 말고 그냥 직접 하는 게 편해요. 그냥 항상 우리가 좀 케이스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직접 하는 게 당연히 편하니까. k가 1이면 a3이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이제 k 값이 고정되면은 그냥 쭉쭉 계속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자, a4. 아까 구조를 잘 기억해 놓으면 좀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음수면 그 전 항의 2배를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k를 빼주는 거예요. 4다. 자, 양수면 그 전에 2배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k를 또 빼줘요. 이렇게 마이너스 5다. 자, 음수면 그 전 항의 2배를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k를 빼주는 거예요. 3이다. 이렇게. 자, 이 4개의 곱이 음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음수가 2개고 양수가 2개라서 곱이 양수가 돼버려요. 아, 이거 안 되구나. k가 1인 건 안 돼요. 자, 그 다음 k가 2보다 크면 이제 이게 음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수면은 어떻게 된다? 자, 다음 항을 구할 수 있겠죠? A4는 음수면 이 2배를 더한 다음에 k를 빼주는 거라서 8-2k 따라서 또 케이스를 나누겠죠? 8-2k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8-2k가 0보다 클 때. 그 말은 k가 4보다 작다는 거라서 k가 아까 2인 거는 뭐 할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k가 2인 거이 안 된다. 그래서 k가 3인 거를 해봐야겠죠. 3인 거밖에 없으니까 1인 거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좀 구조가 비슷한데 왼쪽은 이제 음수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나오니까 다 범위 나눠서 해야 되는 거고, 오른쪽은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k가 3이면 어떻게 되냐? k가 3이면 a3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갑시다. 음수면 2배를 더한 다음에 k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2죠. 자, 양수면 2배를 빼는 거예요. k를 한번 또 빼요. 마이너스 9. 자, 음수면 2배를 더하는 거예요. k를 또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래서 이 4개를 곱하면 음수가 3개 있어가지고 곱이 음수가 돼요. 아, 그래서 k가 3인 건 되는구나. 이거는 된다. 하나 이제 우리 확보했죠? 킵해놓은 거고. 자, 음수면 계속 가야 돼요. 음수면은 8-2k가 음수면 이 전에 2배 8을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k를 빼주는 거겠죠. 따라서 16-3k. 역시나 16-3k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로 나눠가지고 가는 거겠죠. 음수면은 이 k가 5보다 크다는 거고, 16k가 양수면 k가 5. 얼마보다 작다는 거라서 k가 5인 거. k가 4인 거는 해줄 필요가 없는 게 k가 4가 돼버리면 여기 8-2k가 0이 돼버리니까 의미가 없겠죠. k가 5일 때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빼가지고. k가 5면은 a3이 마이너스 2겠죠. 마3이겠죠. 자, 그럼 a4는 음수면, 자, 이제는 암산으로 바로 할게요.
두 배를 더한 다음에 K를 빼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 A5. 또 음수죠? 음수면 두 배 더해요. 8을 더한 다음에 5를 빼는 거죠. 1. 양수면은 이제 두 배를 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9에다가 5를 또 빼니까 마14 이렇게. 아무튼 다 곱하면 음수가 4개라서 역시나 답을 만족한다.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아니, 계속 갈 필요가 없는 게 이제 A6까지 구하면 끝나는 거니까. A6은 16마 3K 음수예요. 그래서 16마 3K에다가 2배를 더한 다음에 K를 또 빼는 거라서 26마 4K고요. 자, 지금 구조가 A3도 음수, 그러니까 왼쪽을 보는 거죠. A4도 음수, A5도 음수고, 이제 A6은 양수해야 돼요. 그냥 다 음수가 돼버리면 곱이 양수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인제부터는 A6은 양수해야 된다. 따라서 26마 4K가 양수이려면 K가 2분의 13, 즉 뭐 6. 얼마죠? 6. 얼마보단 작아야 돼요. 그래서 K가 6인 거는 만족한다. 실제로 K가 7부터는 A6도 이제 음수가 돼버리니까 또 안 되겠죠? K가 6도 된다. 정리하면 K가 3일 때랑 5일 때랑 6일 때가 답인 거고요. 더하면 14입니다. 4까지 해버려가지고 18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평가원이 사실 그 매력적인 오답을 안 주는 거는 어디까지나 킬러가 문제가 아닌 거에만 그렇게 내주는 거고, 이거는 킬러 문제라 얼마든지 18 넣어줘요. 지금 넣었잖아요 이미. 그래서 실수하지 말고 잘 빼야 되는데, 잘 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처음부터 0은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라. 이게 좀 방법이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20번. 20번 좀 어렵다면 어려운데, 사실 뭐 문제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되게 익숙한 문제지 않았을까. 진짜 익숙해지면 그림 안 그리고도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정적분 함수. 자, 보자마자 액션을 2개를 했겠죠. G0은 0이다랑 G'X가 fx다를 뭐 보자마자 했겠죠. 믿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사실 이게 말은 정적분 함수인데 지금 이 두 조건 전부 다 부등식. 딱 보는 순간 이거 알죠? 그 앞에서도 했었는데 19번에서도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라서 결국엔 이게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예요. 자, 보는 순간 말할 수 있죠. 아, G4는 Gx의 최소값이구나. 또 Gx의 최소값이 G4구나.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절대값 Gx의 최소값이 G3이구나. 절대값 G3이구나. 그냥 바로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1 이상,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긴 한데 양 끝에서 최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항상 그 값에서 최소가 나오는 거니까요. x가 4일 때 최소값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G'4가 0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것도 뭐 G'3이 0이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일단 지금 gx의 최소값이 원래 G4였는데 새로운 G3에서의 최소값이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gx의 최소값이 G4라는 것 자체가 G3은 최소값이 아니라는 건데, 어떻게 갑자기 절대값을 씌우니까 최소값이 되냐. 이건 0이라는 말이겠죠. 왜냐면 gx의 최소값, 절대값 gx의 최소값 자체가 0일 때 나오는 거라서, 아, 이거는 G3이 0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하면 좋고, 뭐 이게 좀 어려웠다면 뭐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좀 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4인 거는 뭐 확실해진 거고, 이제 이게 문제라면, 봐봐요. 이런 식으로 x축이 있다면 절대값 gx의 최소값도 4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겠죠? 사실 절대값 gx랑 gx가 똑같잖아요, 항상 양수라면.
뭔가 이렇게 사이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닐까. 그럼 절대값을 이렇게 접어서 올라가게 되면 최소값이 언제 나오냐면 여기 점에서 나오는 거라 이게 3인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fx를 세팅을 하려면 미지수가 두 개가 필요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세팅할 수 있는 건데, 적분을 이제 하죠. gx는 적분을 한 함수니까요. 적분을 하면은 적분 상수 나오지만 g0이 0이라서 적분 상수 조건 안 나와요. 그럼 미지수가 두 개니까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한데 조건 두 개 다 나왔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g'4가 0이라는 거는 f4가 0이라는 거예요. 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gx 3차 함수를 세팅을 하고 미분해서 fx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 도함수 fx 2차 함수를 먼저 세팅하고 적분을 해가지고 3차 함수 gx 얘기해도 되고. 사실 뭐 이건 진짜 아예 똑같은 거니까 뭐 굳이 둘 다 하진 않고요. 쌤은 처음에 gx 잡아서 미분을 했는데 이게 다시 다른 풀이를 해보니까 적분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보통은 미분이 더 편한데 아무튼 f4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써주면 뭐 이런 식으로 새로 세팅할 수 있겠죠. 전개를 하죠. 적분을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적분을 하면 그게 gx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g'x가 fx이기 때문에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gx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뭐 부정적분을 할 수 있지 않나. 4ax고 적분 상수 c는 g0이 0이라서 안 붙어요. 이렇게 끝났죠. 아까 뭐 g3이 0이라 했으니까 g3을 대입을 해보면 9-2분의 9 플러스 12a라서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2분의 24 15인가요? 15a가 0이다. 따라서 a는 9에다가 15분의 2를 곱하는 거니까 5분의 6이겠죠? 5분의 6. 따라서 a를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뭐 f9 물어봤나요? f9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f9는 5 곱하기 9-a인데 뭐 5의 배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a가 분수라서요. 왜 뭐 5를 곱해 주는지는 알겠죠. 45 마이너스 6이라서 39가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재밌었던 것 같아요. 30년만 역사의 수능에서 처음 나온 문제지 않나. 솔직히 진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영님 그 문제 못 찍게 만들려고 주관식을 단답형을 하나를 버렸어요. 7개 중에 하나가 답이 나오게 바꿔버렸죠. 원래 999개 중 하나인데 얼마나 찍는 게 싫었으면 작년 수능에서도 기억을 답으로 내고. 아무튼 뭐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튼 문제 이제 읽어보면 기영님들 그 문제인데 지수로 함수 그래프 문제거든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영님 지금 문제가 21번에 나오는 딱 상황이지 않나. 보통 14번에 나온 것도 뭐 엄청 어렵긴 했는데. 자, 좀 그림을 그리면 좋긴 해요. 특히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뭐 증가한다 이런 좀 표현은 사실 꼭 식으로만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좀 그림으로 쉽게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친구로 먼저 그려보면, 자, 이 친구는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t만큼 평행 이동이에요. 물론 t가 뭐 양수냐 암수냐 그런 말은 없는데 뭐 디귿에서 모두 양의 실수라고 되어 있기도 하니까 일단 양수를 먼저 겨냥을 해서 뭐 그려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오른쪽으로 좀 평행 이동을 하겠다 이거죠. t만큼. 이게 바로 y는 2의 x마 t이지 않나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요거
일단 마이너스 로그 EX는 이 EX의 역함수, 요런 로그 함수를 다시 X축 대칭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회전인데 뭐 좀 어려운 얘기고, 뭐 이 문제에서 그걸 뭐 주의 깊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기출에 나왔던 건데, 그 옛날에 그 미적분 가형에 나왔던 거라. 자, 아무튼 이거를 다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요. 위로 올라가겠죠? Y축 방향으로 T만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바로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T가 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뭐 기억은 항상 계산이니까, 기억은 계산이죠. F1이 1이냐,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뭔 말이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지금 T예요. FT가 X좌표인 거잖아요. T가 1일 때 FX, X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X값이 1이냐, 물론 이 X라는 거는 교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특히 이렇게 문자 섞여 있으면 이게 엄청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좀 문장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T가 1일 때 X가 1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T가 1이면 뭐 이미 식이 다 나온 거니까 그냥 이 지수 방정식, 뭐 초월 방정식이죠, 이걸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풀려고 하지 말고 X 1이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X 1이면 이게 성립하냐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좌변이 1이고 우변도 1이니까 성립하죠. 두 번째, F2가 2냐라고 물어봤는데 역시나 이것도 T가 2일 때, 여기 지금 안에가 T인 거예요. T가 2일 때 X값이 2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T에다가도 2대입하고 X에다가도 2대입해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X가 2이면 좌변은 1이고 우변도 1이라서 성립하죠. 기억은 맞다. 근데 이왕 이렇게 낼 거면 좀 기억이 틀린 게 더 재밌지 않았을까. 니은 디귿 같은 걸로 이왕 낼 거면. 자, 니은. 자, T가 증가하면 F의 T도 증가하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좀 수식으로는 보기 힘들 것 같고, 이제 그래프로 좀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약간 해놓은 그래프가 좀 머릿속에서 약간 그 동영상 마냥 좀 재생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징 옮겨가잖아요. 이게 점점 X가 커져요. 그러겠죠? 또 이 친구가 이제 위로 올라가도 T가 커지니까 역시나 그래도 뭐죠? 이게 지금 지수함수죠? 지수함수가 오른쪽 가도 점점 X가 커지고, 그다음 로그 함수가 점점 위로 가도 점점 X가 커지고, 둘 다 동시에 이렇게 각자 방향으로 간다면 즉 이 지수함수는 오른쪽으로, 그죠? 오른쪽으로, 로그 함수 이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둘 다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건데, 당연히 X좌표 훨씬 커지죠, 원래 거에 비해서. 직관적으로 기억은 자명하다, 니은 자명하다. 그래프로 보인 거예요. 디귿. 디귿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FT가 T 이상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뭐 여러 방법이 있어요. 일단 그래프로 보는 게 있고 수식으로 보는 게 있는데 둘 다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그래프로 하는 게 아마 좀 더 익숙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뭐 수식으로 풀긴 했는데 보통 보니까 좀 그래프로 많이 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 로그 함수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그래프로 푸는 그런 느낌이랑 유사해요. 자,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Y는 2의 X 마 T,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Y는 T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FT가 되는 거잖아요. 교점 X좌표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T가 T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T가 이제 왼쪽에 있냐 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왼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는 거는 여기 함수값이 T면 얼마죠? T 마이너스 로그 2의 T가 여기에서 함수값 T에서, T는 뭐 그냥 1이죠? 1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전개를 해보면 결국엔 이거는 T 마이너스 로그 2의 T가 1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로그 2의 t가 t-1이 항상 이상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본 다음에 생각이 나는 게 둘 다 f1도 1이고 f2도 1이라는 거는 이 두 개의 교점이 1,1, 그러니까 x가 1일 때, t가 1일 때 1,0, 그 다음에 t가 2일 때 2,1을 지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직선을 그어보면 바로 알죠, 직관적으로. 항상 직선이 위에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위에 있는데, 딱 여기 경우 t가 1부터 2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로그 2의 t가 t마 1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발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그래프를 그려준다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수식으로 이제 저는 했는데 수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ft가 지금 t보다 크냐, 이제 이거를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이제 수식으로 하려면 수식 그 식을 좀 조건을 적어놔야 돼요. 일단 ft라는 게 뭐냐면 교점이니까 당연히 뭘 만족하는 거냐면 위에 적어볼게요. t 로그 2의 x, 그러니까 x가 ft일 때 이 지금 식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이런 식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ft-t로 넘어가면, 자, 2의 ft-t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지수로 밑으로 2를 올려줍니다. 1보다 크니까 방향은 안 바뀌겠죠? 이게 1 이상이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t 로그 2의 ft가 1 이상인 거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t-1은 로그 2의 ft, 여기서 ft가 t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이거는 로그 2의 t죠. 이렇게 따라서 t-1이 항상 로그 2t보다 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식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냐 이거니까, 아까 만족 안 한다고 했잖아요. t가 1부터 2 사이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뭐 다 넘겨서 gx로 치환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로 양변에다가 씌우는 게 더 편하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ft가 t보다 크다는 말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대망 22번. 22번은 평균 변화율을 물어봤는데, 평균 변화율이랑 결국에는 사실 그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함수의 좀 증가 감소지 않나.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되게 골고루 다 물어보더라고요. 앞에서 뭐 극대극소도 있었고 최대 최소도 있었죠. 마지막 22번에 했더니 증가 함수도 물어봐가지고 세 가지를 다 물어보는 문제들 하나씩 나왔어요. 첫 번째, 이 조건을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조건을. 근데 이거 좀 자주 그러니까 평가원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실전 모의고사 같은데 되게 자주 나왔던 발문이라, 이 발문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평균 변화율이, 즉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는 기울기가 부호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증가하다가 감소함수, 이렇게, 아니면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뀐다는 거라서 극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가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 극값이 있다. 그러니까 극값을 가지는 x가 존재한다. 딱 이렇게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났고, 그러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거를 뭐 계산할 생각은 아니니까 fx 3차함수 그릴 수 있겠죠.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2a라서 a가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좀 나눠서 그려볼 수 있겠죠. a가 음수면 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0. a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비율관계를 이용해주면 여기도 구할 수가 있죠. 자, 2대 1이니까 여기는 3분의 4a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3분의 4a. 아니면 그냥 미분해서 구해도 돼요. f'x는 미분하면 3x 제곱 마 4ax니까 뭐 하면은 3분의 4a 나오죠? 자, 열린 구간 k부터 k 플러스 2분의 3까지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는 2분의 3이고요. 정수 k 값을 구하는 건데, 자, 그 값을 포함을 해야 되니까 일단 0을 포함을 해야 돼요. 0을 포함을 하는 구간을 잡으려면 무조건 k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 나오니까. 만약 k가 마이너스 2거나 k가 0이면 구간에서 0이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k가 일단 마이너스 1인 거는 픽스 됐어요. 이거 왼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니까 일단 픽스를 했고, 나머지를 더 찾으면 되는 건데, 이게 항상 대놓고 곱이 마 10이라고 줬으니까 좀 주어진 조건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주면 좋겠죠. 물론 이제 미지수로 나온 걸 다 찾고 그거를 곱해 보니까 마 10이더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뭘 곱해야 마 10일지를 찾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가 나오길래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왔는데 다 곱해서 마 10이냐.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죠. 첫 번째는 k가 그냥 12인 거, 두 번째는 k가 이제 3이랑 4인 거. 이렇게. 물론 뭐 2랑 6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그 k가 정수인데 그 구간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k가 2일 때도 되고 또 뭐 3, 4, 5일 때 안 되다가 갑자기 k가 6일 때 된다? 이건 불가능하죠. 왜냐면 지금 나머지 그 값이 하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포함하는 k는 한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연속된 것만 되는 거니까 갑자기 뭐 3이랑 4일 때는 3일 땐 되고 4일 땐 안 되고 뭐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보가 두 개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뭐 6, 2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똑같아요. k가 이렇게 있고 k 플러스 2분의 3이 이렇게 있을 건데, 당연히 이 사이에 3분의 4가 포함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 식은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겠죠. 식을 잡아보면은 k랑 3분의 4a랑 k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자, 이제 k가 12일 때 이제 이걸 다 대입을 해보는 거죠. 자, k가 12면은 자 12 이제 이 부등식 그냥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 플러스 2분의 3 2분의 27. 자, a는 9부터 8분의 81까지인데 이게 10점 얼마라서 a가 10이군요. 항상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케이스 조건이랑 a가 음수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a가 양수일 때. 근데 사실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 a가 양수여도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어차피 똑같이 이게 극값을 가진 x가 3분의 4a일 거고, 똑같이 이게 k부터 k 플러스 2분의 3 안에 포함돼야 되니까 두 번째 케이스인 거죠. 그냥 이거는 a가 10이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거는 k가 12일 때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k가 12일 때만 된다고는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a가 10일 때 꼭 k가 12만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다른 값도 되면 어떻게 만약에 그러면은 모든 정수 k값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딱 12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좀 이런 게 확실히 좀 쉽지 않죠. 그래서 a가 10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직접 해볼 수 있어요. a가 10일 때 그냥 대입해보면 되는 거니까. 자, a가 지금 12일 때 해보고 있는 거예요. a가 10이라면 이게 지금 3분의 40이에요. 이거는 13점 얼마라서 정확히 말하면 13.3 얼마라서, 자 봅시다.
K가 12부터 2분의 3을 더하면 여기 구간을 포함을 하나요? 네, 포함하죠. 근데 문제가 K가 13이어도 13. 얼마라서 여기 구간을 포함을 해버려요. 아, 이게 좀 문제가 됐죠. 그래서 A가 10이면 K가 12는 되는 게 맞는데 13도 돼버려가지고 두 개 돼버리니까 그럼 안 되지 않을까요? 안 되구나, 이거는. 근데 이게 사실 모든 A라고 하지 않고 F'10을 구하려면 A가 하나밖에 안 나와야 돼가지고 뒤에서 A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둘 다 될 수 없는 거니까 뭐가 안 될까 고민해봤으면 아마 10은 안 된다는 거 알았을 것 같아요. 참고로 A가 10이면 자, 우리 위에 F'X 구해놨잖아요. F'10이 300-40 A거든요. 근데 A가 10이면 답이 마이너스 100 나와가지고 마킹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100은.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논리적으로 시험장에서 보이지 못하더라도 근데 항상 시험 끝나고 다시 왜 안 됐는지 논리적으로 보이는 거 연습해야겠죠, 당연히. 자, K가 3, 4일 때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아요. K가 3일 때도 만족하고 즉 이렇게 2분의 9 K가 4일 때에도 만족하고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11. 동시에 만족하려면 K가 그러니까 3분의 4A가 4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 3이랑 2분의 27 사이인가요? 8분의 27 사이로 나오겠죠. 역시나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A가 3. 얼마라서 안 되죠. 만족한 A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 답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순간 저 착각했는데 K가 이제 마3이랑 마4도 돼야겠죠, 당연히. 그래도 곱해도 곱이 12인 거니까 우리 맨 처음에 구해놨다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곱이 마12가 되게 하려면 둘 다 마이너스인 것도 돼야 된다. 아무튼 이러면 이제 똑같죠, 계속 이렇게 부등식 푸는 거라서. 아니 이거랑 뭐 똑같은 상황이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달라요. 왜냐면 K부터 K 플러스 2분의 3까지라서 K가 양수인 거랑 음수인 게 좀 달라요, 상황이. 왜냐면 이거는 이제 마 3에다가 2분의 3을 더하는 거니까 마 2분의 3이잖아요. 이렇게 따라 종합을 하면 마 3부터 마이너스 2분의 5까지. 따라서 A는 마 4분의 9부터 마 8분의 15? 이거는 마 2. 얼마고 이거는 마 1. 얼마라서 사이에 있는 A는 마이너스 2겠네요. 자, 근데 아까 말했죠? 항상 A가 마이너스 2라면 실제로 해봐야 된다. A가 음수일 때일 테니까 A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는 마 3분의 8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6 얼마인데 이제 K가 만약 마 3이어도 당연히 이제 마 3부터 마 2분의 3까지는 이거를 포함을 할 거고요. K가 마 4여도 마 4부터 마이너스 2분의 5까지는 이 구간을 포함을 해요. 근데 이제 당연히 마 5나 마이너스 2는 당연히 포함 안 할 거니까 딱 두 개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A가 마이너스 2일 때고요. 아까 F'10이 300 마이너스 40A라고 했는데 380이겠죠? 답은 380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전 문제 해설 강의 마무리하고요. 선택 과목에서 이어서 뵙겠습니다.